일단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충분히 공부 안 했기 때문에, 시간 안 들였기 때문이고요. 그런 친구들이 실속 없이 공부를 했다, 시간 얼마 했다, 순 공부 시간이 얼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정말 쓸데없는 짓거리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효과적으로 시간을 써서 아까운 시간을, 한정적인 시간을 효과적으로 쓰고 싶어요? 망한 거예요. 공부는 원래 효율적인 방법이 절대로 효율적인 결과를 낳지 않습니다. 오늘은 얘네들이 성적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는 공부 방법을 몰라서 성적이 안 나온 거야. 엄마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엄마는 뭐 할까요? 바로 인터넷에서 영어 공부 잘하는 법, 수학 공부 잘하는 법, 그런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찾게 되죠. 근데 정말로 그 학생이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서 성적이 안 나왔을까요? 일단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충분히 공부 안 했기 때문에, 시간 안 들였기 때문이고요. 그거 외에는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공부 방법을 검색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정말 베이스가 하나도 없는 애들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성적을 잘 받아본 적도 없는 사람들인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의 경험으로 얘기를 하자면 오답노트는 중학생까지는 도움이 되기도 해요. 저는 고등학생은 도움이 아예 안 된다고 봅니다. 제 경험상 한 번도 돼본 적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선생님 말씀 중에도 잠깐 나왔는데 오답노트 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도 상당해요. 근데 고등학생은 그 시간 들일 정도면 걔는 좋은 성적 나오기는 이미 글른 나이입니다. 중학교 때는 일단 공부량이 적거든요. 양도 적고 공부를 해야 될 대상도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답노트로 정리해서 그걸 정리를 했을 때 효과가 나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많은데 고등부는 정리하다 끝나요. 그렇죠. 네. 공부 양이 많기 때문에. 공부량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트의 형식으로 쓰는 것은 고등학생은 저는 완전 비추고요. 그 정도 되면 진짜 바닥인 학생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 시간을 들이는 것 자체도 굉장히 비효율적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오답노트를 정리하는 것은 저는 좀 비추예요. 그래도 일단 뭔가 오답노트를 하게 되면 공부를 했다, 그런 느낌은 좀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친구들이 실속 없이 공부를 했다, 시간 얼마 했다, 순 공부 시간이 얼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정말 쓸데없는 짓거리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 딱 들어보면 걔가 공부 잘하는 건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자기가 왜 못했는지에 대한 그 구별부터 돼야 되는 거고, 대부분의 과목은 자기가 학교에서 배웠던 내지는 뭐 교과서 내지는 참고서에 나왔던 내용을 기억하면 다 풀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를 기억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체계적으로 기억을 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훈련이 좀 따라야 되는데, 오답노트는 분명히 분량이 적을 때는 들인 시간에 비해서 나오는 게 충분하지만 분량이 많아지면 이미 고등학생이 되면 답이 없습니다. 인터넷 보면은 뭐 국어 공부 잘하는 법, 수학 공부 잘하는 법, 사실 인터넷만 조금만 검색을 해보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널려 있잖아요. 널려 있는데 사실 그게 다 엉터리죠. 솔직하게 얘기하면. 학생들에게 다 맞을 거냐, 그것도 말할 수 없는 거고요. 어떤 방식은 그걸 검색하는 학생에게 딱 맞는 방식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 방식을 찾아다니다가 애가 지쳐서 끝나요. 그러니까요. 저도 보면은 그렇게 했던 공부 방법은 사실상 뭐 나는 이렇게 해서 서울대 갔다, 걔이니까 서울대 간 거잖아요. 네, 걔 이 얘기니까 서울대 간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그 경우가 그렇게 공부한 게 나한테 적용될 것이냐, 그건 또 다른 얘기잖아요. 100% 적용 안 돼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좀 공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나는 이렇게 공부했다, 그럼 무슨 법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얼마나 공부 양을 했었을까, 공부 양을 늘렸을까, 사실 그게 더 관심이 가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성적이 안 좋은 애는 공부량만 늘리면 무조건 성적 올라갑니다. 양이 원래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갔을 때 이제 한계가 나오는데, 그때 공부 방법은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예를 들어 중상위권 정도까지 공부 방법을 얘기하는 것 자체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냥 공부 시간을 늘리면 끝나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 그 중상위권 정도는 그야말로 공부 방법이 좀 필요할 수 있다. 중요하죠. 네, 라고 얘기하셨는데,
공부 방법만 찾다가 공부 양을 늘리지 못하는 걔네들한테는 뭐가 답일까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학 강사로 성공한 현우진 선생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공부를 못하던 시절에는 뭐 8시, 9시면 잠을 잤던 학생이었는데 어느 날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공부하는 친구를 보니까 12시까지 앉아서 공부를 하더라는 거예요. 중학생 때. 그래서 그걸 보고 자기는 너무 놀랬다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12시간까지 앉아서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처음 한 달 동안은 그냥 목적이 12시까지 앉아는 거였대요. 책상에 앉아서. 근데 그것조차도 너무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니까 그 시간에 이제 공부하는 시간 자체가 늘어나는 거였어요. 근데 애들은 대부분 첫 술에 그냥 배부르고 싶은 거라서 어떤 공부 방법을 잘 찾으면 순식간에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여러 가지 케이스들 중에 꽤 괜찮은 케이스예요. 현우진 선생의 그 케이스만 보더라도. 그래서 시간을 늘리고 난 다음부터 이제 시간 자체가 늘어나니까 워낙 공부를 안 하던 학생이 갑자기 성적이 좋아지더라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1등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도 집에 갈 때 보면 자기보다 더 공부하는 놈이 한 놈도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공부 시간 자체가 일단 밀려버리면 어차피 안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하위권은. 그러니까 누구누구의 방법을 찾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워낙 공부를 안 해서 이제 생긴 그런 성적의 문제는 일단 늘리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부를 학을 늘리기 위한 뭐가 없을까요? 없죠. 없죠. 그건 진짜 생으로 자기가 앉아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왜 현우진 선생의 케이스를 들었냐면 다른 선생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안 하던 친구가 갑자기 공부를 하는 유일한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게 바닥에서 올라가는 건 정말 그것밖에 없어요. 시간 늘리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공부 방법을 찾는다라고 하는 건 어떤 얍삽한 생각이죠. 방법을 잘 찾으면 내가 그만큼 고생을 덜 해도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건데 고생을 덜 했기 때문에 어차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상위를 넘어가서 상위권으로 가면 고생을 해도 안 되는 상황이 와요. 그건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그때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따지는 게 맞아요. 중상위 이상이 되는 학생이 공부방법을 찾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지만 중상위권 이하는 공부방법을 찾는 것 자체가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럼 중상위권으로 조금 범위를 좁혀가면 분명하게 자기한테 좀 맞는 공부법도 좀 있을 거잖아요.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런 학생들이 만약 인터넷 검색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인터넷에 있는 공부 방법들은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맞는 공부 방법이잖아요.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그래. 그렇죠. 그게 나한테 맞을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기가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자기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을 먼저 좀 파악해 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객관적인 파악이 돼야 되는데 본인은 객관적인 파악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자기에게 적용되는 방법을 자기 자신에게 실험을 해요. 왜냐하면 방금 얘기했다시피 그게 꼭 정답일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또 대표적인 강사들의 케이스를 보자면 현우진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어땠다? 처음에는 그냥 책을 외우는 게 자기가 하는 일의 전부였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건 진짜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그 방법도 한계가 오거든요. 한계가 오니까 자기는 이제 무슨 짓을 했냐면 무작정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다? 방법을 찾은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실험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한 달 동안, 2달 동안 그냥 내용을 알든 모르든 그냥 무작정 미친 듯이 책을 읽었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이렇게 펴서 신문을 보고 있는데 자기가 지나면서 신문 한 귀퉁이를 봤는데 기사가 한눈에 들어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공부 많이 해본 애들은 실제로 경험하는 일들이거든요. 저도 경험했던 거고 그걸 경험하는 순간 자기도 소름이 쫙 돋았다라는 거죠. 왜 그런 짓을 했냐면 읽는 훈련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기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찾아가서 물은 게 아니라 자기가 해본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 두 가지가 같이 돼요. 확인도 해보고 검색도 해보고 무엇보다 자기한테 실험도 해보고 그게 아니면 버리고 그 다음에 맞는 걸 재차 찾고 이런 걸 계속 하는데 애들은 검색해서 정답만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실험을 안 하기 때문에 걔네들이 검색해서 100개를 찾아봐도 아무 소용없어요. 100가지가 다 다를 거고 그건 자기에게 맞는 건지 확인할 방법이 없을 테니까 어차피 이제 그 정도 되면 걔는 못하는 거예요. 일단은 공부 양이 늘어가면
점차적으로 자기만의 공부 방법이 생긴다는 거죠. 생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실험을 한 애들이 검색해서 찾을 때는 자기가 동의가 되는 방법들이 생겨요. 아, 그래. 내가 이걸 했더니 어떤 효과가 있었는데, 이 선생이 얘기하는 게 맞네. 이게 생기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방식은 걔가 1000개를 찾든 10,000개를 찾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하지 않으면. 네. 자기가 실험해 보지 않으면.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이 실험으로 통해서 손실되는 시간을 아까워할 정도면 걔는 망한 거예요. 어차피 답 없어요, 걔는. 그러니까 최상위로 갈 때는 아이들은 항상 이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공부량을 늘려가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시도해 보잖아요. 네. 그러면 충분히 그 안에서 실패할 자유도 두려워하지 않겠네요? 일단은 실패가 두려울 정도면 걔는 공부 못해요. 어차피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고 효율을 공부에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걔 공부 못하는 애예요. 그냥 간단하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시간을 써서 아까운 시간을, 한정적인 시간을 효과적으로 쓰고 싶어요? 망한 거예요. 공부는 원래 효율적인 방법이 절대로 효율적인 결과를 낳지 않습니다. 효율적인 방법을 얘기하는 애는 이미 공부할 자세는 끝난 겁니다. 성적이 안 나와서 고민인 애들은 주로 찾는 게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효율 얘기하면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효율 얘기를 해요. 왜? 그게 이제 장사가 되니까. 그런 거지. 사실은 진짜로 가르쳐야 될 아이한테는 효율 얘기를 실제로 안 합니다. 가만히 내버려 둬요. 아이가 실패하고 그 다음에 다시 새로운 시도를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게 사실은 제일 좋은 교육이고요. 사실 그걸 통해야 자기한테 필요한 방식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그 선생들이 여러 가지 그 선생 이외에도 자기들이 공부했던 방식들을 인터넷에 썰을 풀어놓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럼 들어보면 그게 그 사람에게 맞는 방법들이에요. 근데 그걸 따라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고 실패해도 괜찮아. 난 여기에 시간을 들일 거야. 이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실패하면 시간만 낭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공부법을 찾을 정도면 걔는 안 찾는 게 나아요. 어차피 걔는 못해요.